중국 정부는 좋지 않은 자국의 상황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명 페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페이크에 능한 이유는 태생이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경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장밋빛 전망을 가리키는 경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는 언론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장밋빛만 펼쳐진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제 뉴스핌이라는 인터넷 언론에 중국 경제가 탄탄대로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륙과 소비가 중국 경제를 견인한다. 코로나 성장 지형을 바꾼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 경제를 찬양하는 언론 기사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아 몇 년 전 중국 증시가 폭망했을 때 투자금을 날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늘날 다시 나오고 있는 중국 경제 예찬론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사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에 투자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중국 예찬론 정도로 보입니다. 9월 1일에는 중국의 민간 제조업 경기가 10년 내 최고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민간 제조업 경기가 좋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도 국제사회는 탈중국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공급 체인에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딛고 세계 경제가 회복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는 중국에서 여전히 제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서방 세계의 제품 생산은 중국 당국과 중국 예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중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들은 중국에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와 기존에 투자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처럼 쉽게 탈중국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부채를 갚고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조업 지수는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중국의 주택시장은 미분양에 속출하며 꽁꽁 얼어붙는 수준을 넘어 가격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할인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9월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머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중국 주택시장 미분양 규모는 100개 도시에서 4억 8천만 제곱미터로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의 부채 절감을 주문하면서 건설사들은 하반기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앞서 중국 정부는 12개 대형 건설사들의 이달 말까지 부채 절감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70%,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맞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대출을 불가하도록 한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은 건설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 캠페인을 더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할인 판매로 시장에서 땡처리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은 이미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비싼 수준입니다. 대도시에서는 50년을 연봉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니 말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 왜 가격을 잡으려고 초강력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자산 가격 통제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시장에 자금이 계속 쌓이면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시장에 유동성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어졌을 때 부동산을 포함한 그 나라의 자산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세계 국가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는 국가적 차원으로 탈중국 이후의 공급 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사이먼 버밍햄 호주 무역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진행한 3국 통상장관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닥칠 본격적인 탈중국의 쓰나미가 오기 전에 부동산 버블이 더 쌓이는 것을 멈추고 자산 붕괴 충격에 대비한 총탄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자산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틱톡, 위챗 같은 IT 기업 제재에 더해 홍콩,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로 인한 제재도 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 증시는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 현지 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는 이어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교 캠퍼스 내 공자 학원을 연말까지 모두 폐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이 실제 교전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확전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붙어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냥 중국 경제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간간히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고립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동맹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붙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판 나토 동맹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이고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포위해오는 미국과 동맹 세력에 대비한 국방비 지출을 아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음에도 중국의 경제가 아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은 중국이 기존에 쌓아놓은 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중국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중국은 앞으로 식량 수입과 국방비 지출에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중국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부터는 중국은 본격적인 외환 부족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증시는 국가적인 외환 부족과 유동성 부족 사태에 충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차근차근 중국을 포위하며 도망갈 길을 차단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들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